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영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문항 8개 구공도 상에서 이 8개로 역학에서 다루는 이 8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그 몸속에서 하나의 알이 생성이 돼야지 그거로부터 신성과 부처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하나의 알이 그걸 이제는 보통 진종자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진종자가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대해서 알아야지 나머지가 쉽게 풀려요. 첫 지점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진종자 생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종자를 부르는 명칭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는 이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다는 8개 개념으로는 그게 건금인데요. 이쪽에 그 문항 8개 구공도 상에서 이 건금인데, 이 건금을 600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0금성이 요게 바로 그 여러분의 몸에서 생성되는 그 진종자예요. 그러니까 이 진종자는 항상 생성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캐내지 못해. 이걸 캔다 그래요. 이걸 캐야 되는데, 캔다. 그걸 채취한다 그러죠. 채취. 우린 채취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 나물 같은 거 채취할 때 이 진종자를 캐내야 되는데, 이걸 캐내지 못해. 왜 이걸 캐내야 되냐면, 이걸 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육면체 아니라 정사각형 형태로 그려진 그 9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거지만은, 네모로. 요건 지금 원으로 돌라서 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죠. 요게 바로 요건데, 이걸 채취를 해가지고, 요 종자를 채취를 해서, 요거를 요거를 채취를 해서, 이제 캐내가지고, 여기다가 뿌려야 돼. 그러니까 이쪽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에다가 다시 뿌리는 게 아니고, 이걸 채취해서, 이게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 세계, 그러니까 아스트랄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선두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요. 피지컬 바디, 이건 피지컬 바디의 그 운행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깥에 있는 게. 그리고 안쪽에서 돌아가는 거, 지금 여기는 안쪽에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안쪽에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타이밍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쪽에다가 넘겨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술해가 첫 문이고, 문이 있으니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 진사 쪽에다가 이 씨를 뿌려줘야 된다. 이 씨가 여기서 채취를 해서 여기다가 이 안쪽 색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가 아니고, 이건 이제 아스트랄 바디란다. 이 아스트랄계에다가 여기다가 심는 거예요. 이 세계에다가 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채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 단전의 위치가, 채취가 되는 위치는 우리가 여기가 여기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여기 그 해운부에서 요게 생성이 되면 요게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 하단전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전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지는 것 자체가 하단전이니까, 하단전의 여기부터 아스트랄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게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올라옵니다. 자연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바디로 이렇게 올라와서 아스트랄 계에다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층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선도 수련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요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위 층에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기라고 하는 거죠. 이 안쪽에서 돌고 있는 이 수레바퀴는
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뜻합니다. 이게 하늘 천기. 법륜의 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기가 운행하고 있는 그 시공간에다가 뿌려야 된다. 뿌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쪽 하단전에 뿌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기자, 뭐 배틀기자를 천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 수레바퀴 쪽에다가 뿌려야 돼요.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되는 거는 채취하기 위해서 여기 생성되는 거죠.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 채취되는 요 진종자가 여기 해에서 사실은 요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지로 보면은 해에서 생성이 되는데 여기 해에서 어떤 식으로 생성되면 이게 건금이잖아요. 건금 갑자 이런 식으로 건금 갑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금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에서 생성된다 이런 뜻이. 근데 갑자가 시작하는 갑자 울축 뭐 이렇게 그 육식갑자 있잖아요. 그 육식갑자의 시작이 갑자잖아요. 그 갑자 갑에 그러니까 이 거북이 알이라는 뜻이에요. 거북이 알. 그러니까 거북이 알이 요 해에서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기 보면은 이게 지장간 개념이에요. 지장간 개념으로 해서 우리 몸 속에 지장이라는 건 뭐예요? 땅 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땅 속에 있는 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장간. 땅 속의 천간. 땅 속의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 속의 천간. 이게 몸 속의 천간. 여러분의 몸 속에 천간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몸 속에서 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천간의 구조를 표현해낸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현상적으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몸 속에서는 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심적 세계, 마음의 세계의 운행이 천간의 운행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해에 갑이라고 있어요. 갑이 생한다 이렇게 돼서 여기 갑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갑이 생해. 갑이 생한다.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갑이 발동을 시작한다는, 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운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금갑자, 요 갑 때문에 건금갑자, 요 해에 있다, 위치적으로 해에 있다. 그래서 건금갑자가 사실은 종자예요. 이 종자고, 이것을, 이 건금갑자를 얘기해서 이것을 방합조개 속에 있는 진주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합조개 속에 진주알, 해중금, 또 이것을 바닷속에 있는 해중금이다, 바닷속에 있는 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는 이제 계통의 공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방합 속에 있는 조개 속에 있는 진주알, 해중금, 이게 다 같은 얘기다. 이 건금갑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진주알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거 이 진종자를 진주알이다, 영주다, 신령스러운 진주다, 현묘한 진주다라고 표현하는 게 방합조개 속에 진주알이거든요. 여기 그 갑자라고 하는 것이 건금갑자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해중금이라, 바닷속에 있는 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하단전이 이제 바다인데 바다 아래가 맨 끝에가 여러분의 여기 아니겠어요? 해운부가 있는 여기가 바로 바닷속의 계곡, 가장 깊은 계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협 같은 거란 말이야. 마리아나 해협처럼 깊고 깊은 맨 밑에 해운부에서 요게 생한단 말이야. 생하면서 이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생성될 때 요걸 건금갑자다, 해중금이다, 방합조개 속에 진주알이다, 바닷속에 있는 방합조개 속에 진주알이다. 이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쪽 수레바퀴의 세계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신선이 결태되는 세계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넘어가려면은 반드시 이쪽 세계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이쪽 세계도 들어가는 곳 나가는 문이 있고 이쪽 세계도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쪽 문, 수레라는 문에서 들어가서 진사라는 문으로 가야지 이쪽 세계에서 뿌려져서 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어서 두 개의 세계 문과 문 사이에 또 워홀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 서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층이 여러 층으로 돼 있어요. 여러 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아스트랄 바디도 있고 셀레스텔 바디도 있고 코잘 바디도 있어요. 근데 우선 그것을 우리가 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다 작동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작동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는 아스트랄 바디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지금 이게 천기를 운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이.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만 가지고 하고 있고 자기는 자기 세계가 그냥 피지컬 바디의 세계라고만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 몸 속에 또 다른 층들이 있습니다. 레이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로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선도에서 이게 하나의 평면상에서 돌아가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런 개념을 층이 있어서 문이 열고 닫히는 게 있다. 그것을, 개하고 이제 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열고 닫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개벽이라고 해서, 개벽. 이렇게. 요게 사실 개벽이라고 하는 게 열고 닫는다라는 개념. 문을 열고 닫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닫으면서 넘어가는 거다. 그런. 자, 그래서 요 건근갑자가 그런데 생성이 되려면은 이 팔계상으로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이것이 수하의 작용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에서 하나의 빛을 발하는 리괴가 불로 상징되는 이 리괴가 우리 팔계로 보면 여기 가슴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중2단전 여기 그러니까 이 심장에 있는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에 해당되죠. 여기서 이제는 요 리게가 작동을 하고 여기 두 번째 하단전에 감계가 작동을 한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건근갑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건근갑자가 만들어지려면은 이렇게 두 개가 리게와 감계가 있어. 리게는 뭐냐면은 불을 뜻해요. 불. 그래서 여기 불이 있잖아요. 불이 이렇게 있어서 불을 뜻해. 이 불이 이렇게 타오르면은 여기서 불이 타면은 태양이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빛을 비추잖아요. 이렇게 빛이 광이 내려오잖아요. 광. 이렇게 한마디로 빛이 이렇게 비쳐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비쳐 내려오면은 여기가 물이잖아요. 바닷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물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빛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열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열이라는 건 연력학 할 때 열입니다. 히트. 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거죠. 불의 알갱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받아서 돋보기로 이렇게 하면은 빛이 응집이 돼서 타는 열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광합성 할 때에 빛을 받아서 이제 광합성 작용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광합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돼? 태양의 빛을 흡수를 해서
어떤 그 물질로 응고를 시키는 것이 이 지구 생명체들의 운행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빛을 흡수해서 물질로 고착해서 운용하는 게 이 물질 세계의 운영 방식이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물질로 이렇게 그 고착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때의 그 에너지 물질은 우리가 뭐 ATP 회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ATP 회로가 돌아서 그 에너지가 그 물질화가 돼서 그것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활동할 때 활동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에너지의 변환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빛을 흡수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 몸속에 태양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이게 요 리게가 그럼 어디 있겠어요? 리게는 여기 운행도 상으로 이 불은 어디서 아스트랄 바디에서 들어오는 아스트랄 바디에서 리게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양이 지금 돌고 있는 거라요. 태양이. 이 태양의 불이 돌고 있으면은 여기가 묘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쏘는 거죠. 쏘는 거다. 빛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쏴야 쏘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쏴. 이쪽에 쏜다는 건 하단전 쪽에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슴, 여기가 가슴이다. 심장이다. 그래서 심화다라고 제가 했어요. 여기 심화. 여기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하는데 이 수진도가 상당히 유용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진도하고 내경도, 이 공부는 하면 좋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여기 수진도상에서 또는 천도에서 할 때에 이 리게, 바로 이 불을 상징하는 리게가 여기 심장에 있어요. 여기 심장에.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요 사람 얼굴 있잖아요. 이쪽에 있어서, 요렇게, 여기로 감개 쪽으로 쏜다. 빛을 쏜다. 이겁니다. 빛을 비춘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회광 반조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회광 반조. 그러니까 이렇게 회광 반조라는, 그러니까 이 회광 반조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자, 회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칸 두 개로 생겼잖아요. 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종자가 맺어지려면 회광 반조를 먼저 해야 돼요. 반조. 자, 그래서 우리가 선도를 하는 모든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아니고 회광반조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회광반조. 이 운동 자체가 회광반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선도 공부의 시작은. 선도 공부 시작은 호흡이 아니고 회광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광반조라는 것이 신인합일의 단초, 신인합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회광반조가. 그러니까 이 회광반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호흡법으로는 안 되는 거고, 만약 이 방법 전체로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이 선도 수련의 첫 시작은 회광반조에서 시작해야 돼요. 회광반조. 광을 반조하는 행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광을 발생시키는 그게 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리괴라는 거예요, 리괴. 여러분의 심장의 심 쪽에 심화라고 이렇게 있는 거지. 심화, 심장 쪽에 심화와 심장 쪽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건 아스트랄 바디 개념이죠. 피지컬 바디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스트랄 바디에 있는 심장 쪽에서 아스트랄 바디 쪽에 있는 끝쪽에 있는 뭐에다가 신수, 지난 시간에 했죠. 신수.
물 있는 쪽, 바닷물이 있는 쪽, 우리 하단전 쪽, 하단전 쪽에다가 광을 쏜다는 얘기다. 빛을 쏜다 그런 얘기다. 신수.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리게와 감계의 작용에 의해서 건금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리게와 감계의 작용에 의해서 건양금이 생성을 먼저 시켜야 되네. 그럴 때에 이렇게 심화와 신수의 작용이 있는데 심장의 심화가 신수 쪽으로 빛을 쏜다 그런 얘기. 그것이 회광반조라는 얘기. 그러면은 여기서 그 회광반조가 그러면 자 요거를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나중에 이걸 더 깊이 분석을 할 겁니다. 이 회광반조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자 우리가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만 그냥 일단 반조는 여러분 자신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심오한 개념이기 때문에 회광반조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할 건데 일단 회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회광이라고 하는 것이 자 회자를 잘 보세요. 회자가 내복한이 두 개잖아요. 자 회자가 이렇게 자 이 네모칸이 뭐겠습니까? 문항 8개 네모란 말이에요. 문항 8개 네모. 그러니까 회자 자체는 여기 안에다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요 바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것이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회자라는 것 자체가 회전한다는 거죠. 회전을 이게 왜 이런 회자를 쓰지? 이 회자라는 의미 자체가 이 우선 두 개의 수레바퀴다라는 의미죠. 자,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두 개의 몸을 뜻하는 거죠, 또. 회자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이 회자는 두 개의 수레바퀴고, 이건 두 개의 몸. 그러니까 우선 피지컬 바디로서의 몸이 있고, 또 여기서 결태가 돼서 나오는 몸이 있잖아요. 두 개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회자 자체는 뭐가 있어요? 회전한다는 뜻 있잖아요. 회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태풍의 눈처럼 회전한다고,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 이렇게, 여러분, 태풍이 이렇게 부를 때, 그 가운데 눈이 그 고요하잖아요. 그 고요한 그 공의 공간이 있어서 어떤 회전의 그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서 진사가, 여기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술해가 문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쪽에도 또 술해가 문이 있고, 여기도 여기 진사가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과 문이 서로 맞대어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회전이 어떻게 되냐? 회전이, 이렇게 회전의 축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런 식으로 요게 회전축이 있단 말이에요. 회전축이 있어서 이게 요 축이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 그런데 어떻게 회전하고 있냐면 방향이 이렇게 이쪽 방향 이렇게 이쪽 방향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 그래서 빛의 회전이 있단 말이에요. 빛의 회전이 있어서 광의 회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광이 이 리게란 말이에요. 리게가 리게가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 또는 달
이 리게가 뭘 상징하면 태양이나 달이라든가 일단 발광체를 상징하는 게 리게가 발광체. 그래서 이 빛이 여기서 계속 작동을 하면서 여기도 구멍이 있잖아요. 리게 안에도 구멍이 있듯이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쭉 회전을 이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뚫려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그 회전력이 뭐예요? 회전력이 바로 그것이 호흡이고 이게 회전의 중심이 바로 바람이란 말이에요. 회전을 하면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역괴로 상징할 때 그것을 손풍이다 해서 손괴를 표현한. 그래서 이게 선도 이론에서 손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 손풍이 바로 호흡과 관련된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이 손풍이라는 것 자체가. 그럴 때에 이 손풍이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풍륜이란 말, 풍륜. 바람이 돌아가는 수레바퀴란 말이에요. 이 수레바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바람을 생성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물질이 여기서 회전하면서 변형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게 마치 콜로이드라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회전하면서 이걸 손풍이라고. 그래서 여기 요 손풍의 에너지 손이라는 요 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괴를 뭘 표현했습니까? 건괴, 리괴, 감괴, 그 다음에 손괴가 있는데 이 손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풍이라는 개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사실 이게 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손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손풍. 이 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과 관련이.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동을 할 때에 여기 있는 알을 이쪽으로 올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일단 시작을 할 때는 여기 감괴가 있어가지고 감괴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보면은 이 심화라고 해서 여기서 리괴가 있어서 이쪽 감괴 쪽으로 신수 쪽으로 광을 쏜다. 광을 쏘게 되면은 여기서 이 광이 들어가서 여기서 열로 변합니다. 열로 변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쪽에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 해는 지금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이 모이는 저장고예요. 사실 해가 모든 물질의 저장고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마디로 지수화풍의 저장고 같은 역할이 돼 있어요. 오행의 저장소. 오행의 원소들의 저장소 같은 개념이 돼 있어서 여기에 물질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들을 기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기화. 이 저장소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해가 이게 돼지잖아요. 돼지가 뭐예요? 돼지 해자가 돼지가 뭐든지 다 먹어치우잖아요. 다 먹어치우는 이 바다라는 게 뭡니까? 바다라는 것이 바다는 모든 강물이 다 와서 다 몰려서 거기 쌓이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소들이 쌓이는 것이 여기고 이 쌓인 것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개념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오행의 저장소인데 여기에 이제는 여기 오행의 저장소를 이제 가공을 해서 이쪽으로 올려가는 거죠. 올려가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올려갈 때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건양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쪽에다가 심어주고 씨앗을 심어주고 그 씨앗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이 오행의 요소들을 변형을 시켜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 거름을 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 씨앗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 씨앗은 결국에는 이치로 보면은 생명나무와 같은, 생명나무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씨앗과 같은 건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씨앗, 이 자체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 자체를 여물게 하는 행위거든요.
제가 그 건양금이라고 했을 때에 진종자라고 얘기했을 때 참된 종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생성되는 종자는 참된 종자는 아닙니다. 이 종자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양금이 참된 종자가 아니고 사실 참된 종자는 이쪽에 있는 건양금입니다. 자, 여기도 건양금이 있고 이 안쪽 세계에서도 건양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 건양금이 우리가 캐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 캐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 건양금. 왜 그래요? 이 건양금은 이쪽에 생긴 이 그 건금갑자, 진주알, 해중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더러운 종자니까 더러움의 그걸 이제는 더러움의 아주 더러운 상태의 종자, 이런 표현을 해도 됩니다. 더럽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종자는 아직 뭐냐면은 우리가 그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던지지 못한 종자,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던지지 못한 종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참 종자인데 아직 윤회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카르마에 갇힌 종자예요. 그 종자를 일단은 카르마에 갇힌 종자지만은 그 종자 자체가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될 수 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생의 종자지만은 우리 중생이라는 이 인간의 종자 안에 있는 종자지만 이 종자가 사실은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될 수 있는 종자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인간의 종자의 형식이 돼서 윤회 수레밖에 벗어나지 못한 종자고 카르마에 갇힌 종자예요. 여기서 사실 켜낸 것이. 그러니까 이 종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종자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더러움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러움을 씻어서 깨끗이 만들어냈을 때에 완전히 깨끗하고 청결해진 종자는 이 종자는 청결해진 종자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육건 임금이, 요 육건 임금이, 여기도 건금이잖아요. 요 건금이 청결해진 종자, 깨끗해진 종자. 그래서 이 종자는 부처와 신선의 씨앗이요. 신선의 씨앗이 이 부처와 신선의 씨앗은 요거고, 요거는 그 부처와 신선의 씨앗이지만 똑같은 씨앗이지만 더러움을 벗지 못한 씨앗이란 말이에요. 요 씨앗은.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건금갑자에서 건금갑자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금갑자를 요 세계 건금갑자로 바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대. 이 변형 작업이 필요하는 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작업이 신선이 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선과 열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자에서 신선의 종자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자가 곧 신선의 종자지만은 더러움이 있다, 카르마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종자에서 신불의 종자로 이렇게 바꾸는 종자의 바뀜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자. 씨의 바뀜이 핵심이에요. 이치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쪽 씨가 우리가 바닷속에서 건져냈지만은 이 진주알이 건져냈지만 이 진주알은 어떤 상태입니까? 방압 속에 있으니까 아직은 가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게 가공이 된 게 아니고 땅속 깊이, 바닥 깊숙이 묻혀있던 것을 채취를 했지만은 가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가공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불과 어떤 장비들을 사용해서 깎아내고 불로 넣어가지고 가공해서 깨끗하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확실한 그 신불이 되는 종자로 여기 만들어낸다 할 때 여기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종자에서 요 종자로 와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신선이 되는 것이다. 그래. 그럴 때 이 종자, 이쪽 종자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만약 뱀독에 당해 있는 종자, 다른 얘기에서는 이것은 뱀의 독에 카르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우로보로스라는 수레바퀴, 우로보로스. 바로 뱀의 수레바퀴. 갇혀 있다고 한. 그러니까 우리가 우로보로스 뱀의 수레밖에 갇혀 있는 종자란 말이에요. 이 종자는 아직. 그래서 이 종자를 우로보로스 뱀의 그 수레밖에 갇힌 것을 벗어난 종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윤회의 틀, 카르마의 쇠사슬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이 몸의 그거로 볼 때는 수와 어떤 리게와 신수, 여기 감계의 작용에 의해서 이 빛을 쏘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을 쏠 때에 신수 쪽, 그러니까 우리가 하단전 쪽에다가 하나의 구멍에다가 빛을 쏘는데, 그 빛을 그럼 어떻게 쏩니까? 내가 무슨 의지적으로 어떻게 쏠 수 있나요? 할 때에 쏠 때에 이 심장을 뭐로 표현하냐면 이 리게가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로 보면 눈. 그러니까 우리가 리게가 상징하는 게 눈이에요. 눈목 할 때 눈 있잖아요. 아이. 눈목. 그 다음에 요거는 신수, 이 감개는 귀예요. 귀. 그래서 이 귀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 수련을 할 때 이 눈을 여러분의 눈을 이 하단전 여기 현빈 일규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여기 구멍이 올라오는 공이 되는 그 지점이 현빈 일규 그 공통로 자체가 전부 다 현빈 일규예요. 사실은 전부 이 통로 자체가 쭉 이 그러니까 한말 태풍의 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태풍의 눈은 평면적으로 생기지 않고 기둥처럼 생겼죠. 태풍의 눈 기둥. 태풍의 눈은 기둥처럼 생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둥이. 그러니까 이 공이 있는 공간이 이 기둥, 태풍의 눈이 있는 공간이 현빈일규예요. 그러니까 현빈일규가 딱 한 지점이 아니고 현빈일규는 여러분의 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하는 전이 있는 곳이 태풍의 눈이 작동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이 있는 곳이 태풍의 눈이 작동하는 곳. 바로 공이 작동하는 곳이다. 거기가 바로 현빈 일규들이 작동하는 곳이에요, 현빈 일규. 그러니까 현빈 일규가 한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세 군데는 된다, 이거죠. 최소한 세 군데는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하단전 쪽에 현빈 일규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현빈 일규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수련하시는 분들이 되게 첫 시점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의 눈을 하단전 쪽에 현빈 일규 거의 배꼽하고 신장 사이에 어떤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려져 있질 않으니까 거기 되게 그 지점을 눈을 반쯤 감고 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가 집중하면서 그 지점에다가 두면서 빛을 쏘는 것과 같은 상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심화 여기에 있는 가슴 쪽에 있는 빛이 심화 이 눈빛이 이쪽으로 쏘는 것과 같은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힘으로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이 진의를 사용을 해서 눈을 반쯤 감고 이렇게 여기다 계속 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계속 여기다 둔다는 거죠. 여기다가 여러분의 눈을 계속 요 지점을 바라본다는 거죠. 요 지점을 바라보면은 이 빛이 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빛이 들어가서 이 빛과 여기 있는 오행의 요소들과 결합을 하면서 그 진종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먼저 이 회강이라는 현상을 먼저 그 수련 단계에서는 회강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회강.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심화에 있는 그 빛을, 그 불이 타는 그 불이 그 타고 있는데 그 빛을 그 하단전 쪽 신수 쪽으로 쏜다. 빛을 계속 비춘다. 빛을 계속 비춰 나가면은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반조 현상이 일어나요. 반조 현상. 그럼 회강은 알겠는데 그럼 그러니까 회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우리가 몸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두 개의 수레바퀴에서 거기서 빛이 있어서 그런데 그 빛은 바로 심장의 심화가 그 빛을 내는 불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 이것이 곧 눈에 해당되니까 우리의 눈을 그 신수 쪽에 이쪽에다 현변일규 쪽에 쏘고 있으면은 광을 쏘는 개념이 되니까 빛이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빛을 들어가면은 이 빛이 이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엉기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태풍의 눈처럼 이제 회전을 계속 이게 이제 태풍의 눈이 이렇게 중맥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돌면은 그 빛이 이렇게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엉긴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엉기면서 여기 물질들이 엉겨가지고 하나의 진종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일단은 카르마와 더러운 종자긴 하지만 완전히 가공되지 않은 종자지만 일단은 건양금을 하나 이쪽에다가 생성을 해야지 이걸 깨끗하게 이쪽으로 만들어 여기로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 만드는 작업을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호흡 말 그대로 빛과 호흡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호흡보다는 빛이 항상 우선이고 여러분이 호흡을 한다고 할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호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러운 그 호흡이 빛의 운영을 하면은 호흡은 자연히 사실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빛으로 시작해야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빛으로 시작해서 그 회강이라는 현상을 계속 작동.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빛이 빛이 그러니까 마치 그 블랙홀 속으로 빛이 빨려들어서 엉기는 것처럼 엉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는 어떤 반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반조. 이렇게 엉겨지는 현상에 의해서 어떤 반조,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가 돼서 비춘다. 이 회강 반조라고 하는 것은 회의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면서 광이 발생을 하면 그 광이 반사를 하면서 다시 비춘다. 근데 이것이 반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죠.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빛을 쏴서 신수 쪽에 쏴서 여기 아래다가 이 종자를 만들어주면 종자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오면은 그것은 마치 여기 있는 양효가 여기 있는 음효 속으로 들어가서 건과 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건과 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와 감이 건과 곤으로 바뀌어가지고 곤이 어떻게 되냐면 곤이 여기 세 번째 차크라 바로 여기가 바로 그 1중단전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데에 그 건이 오게 되고 요 건은 여러분이 밑에서 생성된 건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뒤에 이렇게 올라온 뒤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동맥을 거쳐서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조상으로는 리계, 간계, 곤계, 건계.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 속 안에 금단을 만들 때 인원금단, 그러니까 인선의 단계에서는 일단은 이 건금이 여기까지 와야지 인선의 단계가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 8개 구조상으로 볼 때 4개의 궤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여기서 그 심장에 있는 빛을 쏴서 이쪽으로 보는데 이 귀 눈에다가 눈 빛을 쏘면 귀에서는 눈에서는 광이 가고요. 광. 이것을 귀에서는 청 소리가 가잖아요. 성.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쏘면은 여기서는 소리로 들린다는 얘기죠. 소리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의 파장으로 보내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소리의 파장으로 바뀐다는, 소리의 파장으로 바뀌어서 알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빛이 빛이 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관세음 보살 할 때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세음 보살 할 때 이 뜻이 뭐냐면은 요 관이라는 게 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눈이 관 보는 것이고 쏘아 보는 것이고 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음이잖아요. 이쪽엔 음이 있어서 관을 쏴서 음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새 뭐예요? 새. 그럴 때에 새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새. 그래서 이 한마디로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우주에 우리 몸속에서 관을 쏴서 음으로 변화시키면은 또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왜 관세음 보살로 이게 되는 거냐 이렇게 때에 이 하나의 이 세계의 보살체가 올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빛을 쏴서 음으로 이 어떤 세계에서 우리 몸이 하나의 세계인데 세계에서 빛을 눈으로 쏴서 쏘면은 음으로 바뀌면은 그 음이 보살로 이렇게 보살이 뭐예요? 보살이 바로 이 아이가 보살이거든요. 몸에서 나오는 이 아이가 보살이기 때문에 이 보살체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개념이 원래 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과 귀, 불과 물 이런 식으로. 그다음 리계와 감계 해서 여기서 빛을 쏴서 이쪽으로 바꾼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회광이라고 하는 것이다. 회광.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반조라는 것이 과연 또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회광 반조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선도에서는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이 개념 자체도 정립이 잘 안 돼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회광 반조의 이 빛의 운영, 빛의 상호작용, 빛과 음이라고 할게요. 빛과 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운영되는 게 핵심이지 호흡이 핵심은 아니에요. 호흡은 부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빛과 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사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습니다. 자, 너무 이쪽 제가 강의가 지금 이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흥미가 동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공부죠. 근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공부를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래 피곤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공부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공부를 안 하고도 됩니다. 안 하고도 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